네, 업종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연구원님, 인터넷주 주가 보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대체로 좀 우상향하고 있고 카카오는 최근에 좀 드라마틱하게 오르다가 오늘 또 크게 내리고 최근에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제를 기점으로 그 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연초 이후에 네이버 카카오가 주가 계속 안 좋았는데 이제 내년도에 대한 어떤 수익성 개선 효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업황이 좀 턴어라운드 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말이 접어들면서 좀 반등세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올해도 계속해서 그런 실적적인 부분에서나 성장성, 외형 성장성은 안 나왔지만 수익성 개선은 계속 좀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러한 추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또 주가 하락이 또 많았던 것 겹쳐서 좀 긍정적으로 이제 가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어제 같은 사태가 이제 좀 소요가 이제 벌어지면서 네.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외적으로 어떤 금감원이나 공정위에서 좀 그런 제재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같은 기대감이 어제 하루는 좀 강하게 반영이 된 것 같고 다만 그런 관련된 이슈들은 좀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한 직접적으로 어떤 기업의 펀더멘탈과는 영향이 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유의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수익 개선 기대감이 어쨌든 주가에는 좀 반영이 돼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최근 이 변동성에 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최근 주가 반등에도 뭐 불구하고 추세적 흐름으로 보기에는 좀 이르다 이런 시각들도 있던데요. 어떤 점들이 앞으로 좀 변수라고 보십니까? 결국에는 주가가 계속해서 부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네.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코로나 이후에 외형 성장이 굉장히 많이 둔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성장주들의 외형 성장률이 꾸준히 이제 둔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이제 지적을 받은 것이고 비단 광고, 커머스 영역뿐만 아니라 또 컨텐츠 영역에서 많이 이제 확장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컨텐츠 영역에서도 수익성은 좀 결여된 반면에 좀 성장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계속해서 발목을 잡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반등을 기대하는 부분도 결국엔 내년에는 이 같은 커머스 광고 컨텐츠에서 업황 개선이 얼마만큼 이루어질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업황 개선이 결국엔 관건이 될 것이다. 실적 추이를 보자면 네이버는 좀 양호한 반면에 카카오는 좀 최근에 좀 정체되면서 힘이 빠진 느낌인데요. 실적은 이렇게 양사가 엇갈리는 이유 어떤 부분을 보고 계십니까? 사업 부문의 차이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자사의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들을 여러 가지 영위를 해왔었잖아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카카오가 좀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었어요. 특히 컨텐츠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네이버보다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웹툰 사업 그리고 미디어, 엔터 그리고 게임 이렇게 네이버가 웹툰 쪽의 컨텐츠에 웹툰 쪽만 이제 하고 영향하고 있는 반면에 카카오는 컨텐츠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더 높고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성 개선의 노력으로는 광고랑 커머스가 수익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네이버가 그런 개선 효과가 좀 더 잘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고 카카오는 컨텐츠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효과가 좀 덜 드러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광고 말씀하셔가지고요. 뭐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동안 좀 광고 시장 어려웠다가 네이버 광고 쪽 좀 실적 개선세에 나타나게 했는데 이런 실적 개선 배경 어떤 부분 좀 꼽고 계십니까? 외부적인 요소와 내부적인 요소를 둘 다 고려를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외부적인 요소는 아무래도 광고 업황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광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전까지 굉장히 높은 성장률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엄청난 성장률을 기록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온라인 플랫폼이 굉장히 많이 이제 보급화가 되면서 좀 그런 부분에서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던 그런 외부적인 환경이 있을 거고 네. 내부적으로는 이제 고민이 뭐냐면 광고 지면을 늘린다든지 광고 지면에 대한 트래픽을 늘리는 거에 대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이버 어플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저기 광고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유의미한 광고 지면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가 네이버의 숙제였는데 이번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홈피드 개편이라고 해서 홈 화면을 좀 그런 쇼폼처럼 이렇게 네. 내려가면서 이제 클립을 볼 수 있는 그렇게 개편을 하면서 실제로 유저 트래픽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좀 광고 쪽에서의 개선할 수 있었던 요인은 좀 내부적인 그런 홈피드 개편 효과 이로 인해서 디스플레이 광고 쪽 매출이 더 잘 나온 것이 좀 유효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 그 홈피드 개편이 광고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요즘 AI 기능 도입도 좀 업계 트렌드기도 하던데요. 네이버는 그 커머스 부문에 AI 기능 강화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결국엔 네이버가 뭐 플러스 스토어 같은 곳에서 AI를 통해서 이제 추천 기능을 네. 이제 강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업 방향성은 결국에는 저는 네이버 자사의 브랜드 스토어나 스마트 스토어의 거래액을 더 늘리려고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네이버가 커머스 쪽에서 가지고 있는 고민 중 하나가 거래액 성장률이 계속해서 둔화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좀 이런 온라인 커머스, 이커머스를 많이 사용을 안 했는데 지금은 사실 충분히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업계 전반적으로 거래액이 둔화된 반면에 네이버도 같은 고민을 안고 있었는데 거래액 성장률이 둔화된 것을 이제 좀 만회하기 위해서 양질의 성장을 좀 도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사의 브랜드 스토어나 스마트 스토어의 거래액 비중을 조금 더 늘려서 좀 수익성에서 좀 더 개선세가 보이는 그런 전략성 방향성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플러스 스토어의 AI 기술이 접목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플러스토어 AI 접목이 실적 개선에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핵심 사업 보니까 톡비즈 부분이 핵심 사업으로 돼 있던데, 그러니까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사업들 매출 성장이 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 톡비즈 같은 경우에는 광고랑 또 선물하기 커머스 영역을 또 네. 두 개로 이제 분류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광고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톡 개편 효과가 많이 안 드러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카오톡의 MAU가 굉장히 국민 메신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인데 사실 거기에서 우리가 흔히들 많이 쓰는 채팅 탭뿐만 아니라 뭐 친구 탭, 그러니까 선물하기 탭,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좀 그런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카카오톡 개편이 사실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미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효과가 좀 적었다라는 게 첫 번째가 있고 또 커머스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 선물하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되게 니치 마켓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선물하기에서 좀 더 성장률을 보이기 위해서는 뭐 럭셔리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내게 선물하기 이런 좀 더 다양한 컨텐츠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선물하기 영역도 좀 많이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적 개선 효과가 좀 덜 드러나지 않았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선물하기 영역의 실적 개선도 그럼 앞으로 중요하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모두 뭐 앞서서 말씀해주신 대로 광고 매출 좀 중요할 테고요. 광고는 또 경기 영향도 많이 받는데 내년 광고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내년 광고 시장은 사실 내수 시장이 얼마만큼 활성화될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광고 시장이 부진했기 때문에 네. 최근에 광고 경기 전망 지수를 살펴보면 내년에는 소폭의 반등 정도로 전망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 시장 내년에는 소폭의 반등 정도로 전망하고 계시다. 한때 이 중국의 이커머스 그 국내 시장 진출도 뜨거웠었는데 요즘 좀 잠잠해진 것 같기도 하고 중국 플랫폼과의 경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연초 이후에 중국 직구 플랫폼이 굉장히 핫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알리나 테무 이런 직구 플랫폼들이 연초 이후에 MAU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면서 이게 국내 커머스 시장에 이게 좀 위험하지 않냐, 국내 커머스 기업들이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커머스 기업들이 좀 위험하지 않냐 이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MAU가 많이 늘어나고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뭐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단점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배송이 많이 이제 좀 오래 걸린다라는 네. 점이 첫 번째 중국 직구 플랫폼에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결국 품질 이슈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좀 밈처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태무산 뭐뭐 알리산 뭐뭐라는 네. 밈도 되게 많잖아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품질에 대한 좀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보니까 요즘에는 올해 중순 이후에는 좀 중국 직구 플랫폼들의 MAU가 좀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결국에는 이 같은 트렌드는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직구 플랫폼이 국내 커머스 시장에 어떻게 좀 크게 위협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직구 플랫폼의 국내 커머스 시장 위협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실적 어쨌든 좀 엇갈리고 있는데 앞으로 뭐 실적 전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내년도 실적 전망은 결국 올해보다 더 성장성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다만 좀 더 수익성에 대한 성장률이 더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네이버, 카카오가 광고랑 커머스 쪽에서의 어떤 그런 외부 환경이
소폭이나마 이제 개선되는 효과를 이제 성장성에서 좀 만회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비용 통제 기조도 계속해서 가지고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좀 고민이 많이 됐었던 부분들이 AI와 관련된 비용들을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비용 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두 기업 모두 AI 쪽을 투자를 하긴 하지만 비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좀 투입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 외에도 인건비나 마케팅도 굉장히 좀 조절해서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효과가 내년도에 나타난다라고 하면 수익성은 올해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와 카카오 내년 수익성을 좀 눈여겨보자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인터넷주 내년 이제 투자 전략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겠습니까? 아무래도 성장주 밸류에이션을 오롯이 받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익 추정에 따른 그런 밸류에이션 트레이딩이 좀 유효하지 않나.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상승하는 구간에서 뭐 실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관측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더 오를 여지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밴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인터넷에서는 좀 유의미하게 보고 있지 않나.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는 수익성을 계속 우상향하는 반면에 주가는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투자 기회를 잘 잡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흐름에 따른 밸류에이션 트레이딩이 유효하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연구원님께서는 우주항공주도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우주항공주 같은 경우는 트럼프 수혜주로 꼽혔다가 지금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요. 우주항공주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연간으로 주가 흐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연초 이후에 올해 중순에 5월쯤에 5월 27일에 국내 우주항공청이 개청되면서 그때 주가가 한번 좀 굉장히 좋았었던 네. 구간들이 있었는데, 그 이제 모멘텀이 끝나고 나서는 좀 주가가 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연말로 접어들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미국 내에서도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를 필두로 해서 우주 산업과 관련 우주 섹터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오롯이 지금 국내 쪽에서도 많은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뭐 당연히 직접적으로 트럼프 수혜로 인해서 국내 우주 산업이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는 좀 제한적일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지금 글로벌 트렌드 자체가 우주 산업에 굉장히 많이 밀어주고 있고, 특히 미국을 필두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푸시를 하다 보면 국내에서도 그런 투자라든지 예산 집행이 빨라질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우주 산업은 내년도에도 전망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국의 우주 산업 성장 수혜가 국내 우주항공주에도 좀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주항공주 중에서는 좀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그 우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밸류 체인을 좀 네 가지로 구분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크게 우주 로켓 발사체 쪽이 있고, 두 번째는 인공위성 제조 쪽, 그리고 인공위성 서비스 쪽, 마지막으로는 지상 장비와 지상 시스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주 산업이 성장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단계별로 봤을 때는 앞선 두 개, 발사체 쪽, 발사 서비스 쪽과 그리고 인공위성 제조 쪽이 먼저 커질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역을 업스트림이라고 제가 명칭을 했는데, 그 업스트림 영역이 이제 많이 이제 좀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특히 위성 제조 쪽에서는 세트레가이, 하나 시스템 같은 기업들이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또 저기 발사체 쪽에서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아니면 미국의 로켓랩 같은 민간 기업들이 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사체 제조와 발사 서비스, 그리고 인공위성 제조와 같은 이런 업스트림을 꼽아주셨고요. 우주항공주 내년 투자 전략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겠습니까? 우주산업 관련주들을 이렇게 꾸준히 보시다 보면 아실 수 있는데, 이게 모멘텀이 매년 조금씩 찾아오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분명히 그런 모멘텀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누리호 발사라든지, 그리고 인공위성 프로젝트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을 보실 때 그 모멘텀이 다가왔을 때 이 기업들이 그 그림에 정확하게 좀 부합되는 기업인지를 보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산업에 대한 스터디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멘텀들을 잘 캐치하셔서 좀 그 관련된 종목들을 사전에 매매를 하시면 좀 좋은 결과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멘텀이 찾아오는 구간에 그 모멘텀에 부합하는 기업들을 잘 선별해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게임주도 잠깐 좀 이슈가 돼서 여쭤보겠는데요. NC소프트가 그 신작 글로벌 서비스 개시했는데 시장 기대치 못 미친다 뭐 이러면서 주가가 지금 13%대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NC소프트 주가를 물론 신작과 관련된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먼저 짚어봐야 될 거는 경우에는 NC소프트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배경이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이 좀 부진하고 있거든요. 특히 MMORPG 장르에서 유저들이 많이 이탈하게 되면서 신규 유입은 좀 줄어들고 유저들이 많이 이탈하게 되면서 거기에 가장 이제 강력했던 이제 종목이었던 NC소프트가 좀 주가가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3분기 때는 이제 대규모의 구조조정, 이제 인력 조정까지 이제 하면서 비용들이 많이 반영됐는데 그 이후에 결국 이번 전효 모나크라고 하는 신작이 어제 출시가 된 신작이 좀 기대감을 그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출시 이후에 생각보다 빠르게 인기 순위나 매출 순위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기대감에 올랐던 부분이 실망 매물로 이제 많이 오늘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둔화가 주가에 전반적으로 좀 악재가 되고 있고 오늘 신작 효과도 없었다라고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크래프톤을 연구원님께서는 탑픽으로 지금 꼽고 계시는데 어떤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결국 크래프톤이 올해 게임주 중에서 굉장히 주가가 좋은 편에 이제 속해 있는데 그 이유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국내 게임 시장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이 굉장히 부진하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크래프톤은 상대적으로 거기에 좀 벗어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지역에서 배틀그라운드라는 IP를 바탕으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틀그라운드 IP가 무료화 이후에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실적에도 굉장히 엄청나게 개선되는 효과가 오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그 같은 지금 유저 트래픽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업데이트에 따른 수익성도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내년도에는 인조이나 그런 신작들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래프톤이 꾸준히 좀 그런 부분에서 신작 모멘텀, 실적 개선 효과가 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게임사들 뭐 해외 시장 개척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년 뭐 해외 시장에서 또 유의미한 성과 기대되는 기업들 어떤 거 꼽고 계십니까? 컴투스나 시프트업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초에 일본의 MPB 프로야구 게임을 출시를 하게 되거든요. 네. 라이센스를 받아서 국내 프로야구 게임이 있는 것처럼 일본에도 MPB 프로야구를 출시를 하게 되는데 일본 게임 시장을 좀 두드릴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국내에서 좀 야구 게임에 대한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기대가 되고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쪽 판호 발급을 받았기 때문에 네. 중국 시장을 진출함에 있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컴투스나 시프트업 내년 해외 시장 개척이 기대되는 기업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는 내년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지 조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가가 전반적으로 지금 많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주들을 골고루 담기 보다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트렌드, 그러니까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이 부진한 트렌드에서 벗어나는 게임주들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에서 좀 기대감이 있거나 아니면 글로벌에서 실적 개선이 좀 기대되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에서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기업들을 눈여겨보자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